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36회차 K리그 6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월이 두 번이 됐기 때문에 1등 당첨금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30억, 많으면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중에 J리그가 있기 때문에 J리그 초안픽은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생략을 하고요. 주중 경기를 보고 나서 최종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 느낌적인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들을 현재까지의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초안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7위 광주 대 2위 전북현대의 경기고요. 광주는 울산과 1대1 무승부, 전북은 성남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광주는 일단 윌리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1승 3무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 3승 2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배당 자체는 전북이 조금 낮은 배당을 받았고요. 광주는 스타일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습이나 세트피스, 중거리 등 전방에 이런 3인, 이 윌리안과 그리고 펠리페, 엄원상 이런 3인방이 좋고요. 다만 윌리안이 김태환에게 로우킥을 차버렸어요. 그래서 저 좀 놀랬는데 그냥 좀 김태환 선수가 경기 내내 좀 거칠게 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윌리안이 순간적으로 좀 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로우킥을 차서 퇴장을 당했고요. 일단 저는 윌리안이 강주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름이 복귀한 점, 그리고 측면에서의 이런 광주의 모습, 템포, 공격에서의 이런 템포 등은 굉장히 좋지만 후반전에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은 김진수도 없는데 이용까지 경고도적으로 빠지면서 측면적으로도 좀 불안한 모습, 그리고 전방에 구스타보 바로가 선발로 나오지 않고 조규성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인데 좀 이런 그 버텨주는 포스트 플레이가 너무 좀 빈약하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U21 카드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규성보다는 이성윤 선수가 가장 적합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준호가 엄청난 모습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드진들의 수비가 지속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도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전북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의 경기력 자체가 정말 최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압박에 고전하고 경기 자체도 풀어가는 그런 모습도 없고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광주는 최근에 무승부가 없지만 패배가 없고 또 2연패를 하고 있는 전북현대와의 이런 맞대결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들을 본다면 전북현대가 좋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도 되겠지만 전북현대의 3연패는 현실적으로 지금의 전북현대 스쿼드를 본다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광주 승은 없이 전북 사이드로 보고 있고 전북이 3연패를 하면 모라이스 감독이 경질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처럼 조규성 선발과 구스타보 바로를 로테이션을 돌리는 그런 일은 지금 모라이스 감독 입장에서도 자신의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광주의 수비적인 그런 모습들, 크로스 공격과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 윌리안 선수의 부재는 공격적으로도 불안하고 수비적으로도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상대로는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전북이 좀 광주에게 화풀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 전북이 우세합니다. 4번 경기입니다. 3위 상주 대 8위 성남의 경기고요. 상주는 수원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성남은 전북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 3승 2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엔 김현성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일단 오세훈이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리고 오영규 선수는 유이시입으로 또 차출이 됐었죠. 그래서 문선민이 공격 형태로 나왔었고 정재희와 함께 이런 스피드를 활용한 이런 빠른 공격 전개가 좋았습니다. 측면에서의 모습과 역습 등이 좋았었던 상주였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압박이나 김현성의 포스트 플레이, 유인수가 측면에서의 이런 모습, 그리고 성남 선수들의 침투적인 모습,
역습 등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연승을 하고 있고 성남은 홈에서 전북 상대로 첫 승을 했기 때문에 두 팀 다 분위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성이 없다는 부분은 성남에게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 양동현 선수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의 이런 부상, 그리고 한석종이 전역을 하면서 중원에서의 이런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고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성남이 공간을 많이 내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의 이런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이 제대로 통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주의 전방은 오세훈 없이는 좀 제공권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남 역시 김현성이 없는 부분은 조금 김현성이 이런 활동량적인 부분을 좀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양동현 선수 좋은 선수지만 이런 활동량적인 부분에서는 전방에서부터의 이런 압박이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성남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만 상주가 홈에서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은 모습이어서 지루한 경기 끝에 0대0 또는 1대1로 끝날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주가 홈과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 전적 2승 3패, 그리고 상주도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무승부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초안은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를 예측을 하고요. 상남 같은 경우에도 상주와 마찬가지로 수비력 바탕으로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주에 오세훈이 없다면 이런 크로스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무승부 쪽을 보고 있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1위 울산 대 5위 대구의 경기고요. 울산은 광주와 1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 대구는 포항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울산은 3승 2무를 하고 있고요. 대구는 조진우 선수가 경고 누적, 그리고 에드가가 부상으로 지난 경기 결장을 했습니다. 에드가의 부상이 좀 최근에 잦은 것 같습니다. 일단 1무 4패를 하면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최근에 승리가 없는 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 경기 한 명이 많았지만 너무 좀 한 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들어가려는 모습 좀 아쉬웠고요.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나 크로스, 그리고 세징야의 폼이 굉장히 또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에드가가 없다 보니까 조금 떨어졌고 체력적인 부분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에 실점이 많은 대구고 김대원의 폼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에드가의 잦은 부상, 여러모로 조금 대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진우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조진우가 이제 U22 선수기도 하고 그런 카드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진우가 해주는 그런 대구에서의 역할, 수비적으로도 좀 더 불안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구 벤치 자원이 반전을 만들 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U21룰을 위반을 하고 그냥 교체 카드 2장으로 그런 경기를 치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체 카드에 일단 한 장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조진우가 없다라는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대구에게 있어서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울산의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울산 쪽으로 좀 보이는 경기인데 배당이 좀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도 뭔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울산이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역습을 당할 때 불안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특히 좌우측에 이런 풀백 선수가 홍철과 김태환으로 나오면서 두 명의 선수가 공격적인 그런 풀백의 선수이기 때문에 역습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잘 지켜낸다면 지난 경기 세징야의 폼이 좋았기 때문에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에드가의 출전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 경기인데, 에드가는 이 출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기사도 많이 없고 좀 불투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에드가가 출전을 한다면 조금 이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구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할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이변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꺾어서 대구 사이드 쪽도 생각을 했는데, 상대 전적에서 최근에 대구가 울산 상대로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다라는 점, 2승 3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걸려서 일단 승무패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9위 서울대, 11위 수원의 경기고요. 서울은 부산과 1대1로 비겼고요. 수원은 상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서울은 2승 2무 1패로 최근에 홈에서 패배가 없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뭐 타가트 중동 이적설도 있고요. 박건하 감독이 일단 선임이 됐습니다. 헨리의 출전 여부 역시 불투명해 보이고요. 두 팀이 비슷한 배당을 받았습니다. 슈퍼매치여서 그런지 조금 더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은 지난 경기 고요한이나 뭐 박주영, 주세종 등 베테랑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수원은 타가트가 결장을 했고 한석종으로 인해서 이제 중원의 무게감은 확실히 조금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훈이 교체 투입되고 나서의 이런 수원에서의 양상민, 김민호, 연기훈으로 이어지는 이 좌측 라인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헨리의 부재로 이런 수비적인 역할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실점 장면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좀 아쉬웠던 그런 장면이 있었고, 헨리 없이 여전히 좀 수비적으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지난 경기 상주 상대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골대 2번도 맞췄었고 전체적으로 조금 운이 없었던, 결정력이 따라주지 않았었던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력이 조금 부족해서 넣어야 될 때 못 넣으면서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무승부가 됐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는 서울이 조금 더 좋고 상대 전적 역시 수원이 조금 서울에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이 지난 경기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지만 서울이 이런 기성용의 존재, 그리고 압박에서의 이런 좋은 모습, 윤영선이 복귀하면서 수비적으로 좀 괜찮아진 모습, 전체적인 경기력은 서울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이런 측면 공간 조금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이 최근 오버래핑 공격이나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서울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이 주대행이었다면 서울의 단통 승을 봤을 텐데 박건하 감독이 왔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런 강등 버프, 감독 버프를 조금 생각을 해서 박건하 감독은 이랜드 시절 때 좋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했을 때 조금 고민이 되긴 하고요. 현재는 경기력과 상대 전적 그리고 흐름 다 서울이 조금 우세하다라고 봐서 저는 서울의 단통승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즌에 두 팀이 3대3으로 비겼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승패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 그리고 두 팀에게 있어서 이 슈퍼매치 자체가 남은 경기들, 남은 리그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버프 때문에 수원 쪽도 조금 보고 있어서 좀 고민 후에 최종 픽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서울의 단통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6위 강원 대 4위 포항의 경기고요. 강원은 인천에게 3대2 패배, 포항은 대구에게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강원은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포항은 2승 1무 2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정배는 포항이 받았지만 최근 두 팀의 맞대결은 홈팀이 조금 이기거나 무승부를 하는 등 홈팀이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은 U21룰을 조금 어기면서 교체카드 2장을 지난 경기 사용을 했었고요. 임채민의 이런 경고 누적으로 부재가 보였습니다. 이호인 대체자로 나왔는데 너무 불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 제공권에 있어서 좀 불안한 모습, 세트피스 때도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강원의 득점을 기대할 만한 그런 제공권을 가진 선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자체는 일류첸코가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좀 어느정도 휴식을 취했고 팔라시오스와 송민규, 팔루세비치 등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우 역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경기력을 봤을 때는 강원의 측면과 뒷공간은 포항이 빠른 역습으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항의 우세 쪽을 보고 있고요. 또 강원의 이런 구장의 이런 잔디 상태 등을 고려를 한다면 강원의 이런 빌드업 축구가 제대로 펼쳐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포항이 최근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 이번 시즌 내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승을 하던 그런 모습에서 최근에 뭐 연패를 계속 하고 있죠, 원정에서.
그리고 상대 전적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홈팀이 지지 않는 모습들, 강원이 본인들의 빌드업보다는 좀 경기장 상태도 그렇고 대구전처럼 조금 수비적으로 임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경기여서 저는 이 경기 강원의 무패를 보고 있고요. 일단 한국영이 복귀했다라는 점, 그리고 포항의 수비 역시 최근에 선제 실점을 하면서, 물론 역전을 하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선제 실점을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이 선제골을 넣고 잠근다면 임채민의 존재가 있어서 이변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적으로는 강원 승을 보지 않고 포항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전하게 좀 무패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2 부산 대 12 인천의 경기고요. 부산은 서울과 1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 인천은 강원에게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부산은 박종호 선수가 경고 누적이고요. 이정엽은 복귀 여부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허리 부상이라고 하는데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인천은 3승 2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부산은 김현이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는데 그래도 빈츠 싱코보단 나았지만 이정엽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죠. 이동준, 김문환의 우측 라인, 그리고 세트피스나 크로스 역습 등은 좋았습니다. 인천은 무구사가 히트트릭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놀랐고요. 아길라르의 이런 볼키핑, 오반석의 수비, 이태희 키퍼의 선방 등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갔었던 인천입니다. 하지만 3골을 득점하고 나서 2골을 실점했던 모습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호물로가 잘해주고 있지만 이정엽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종우까지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모습은 중앙 공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수비적으로 박종우가 해주는 그런 풋백 보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인천은 지난 경기 굉장히 또 잘했고 최근에 지쳐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산 역시 지쳐있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두 팀 다 스쿼드가 두껍진 않습니다. 수비적으로 오반석이 잘 막아주는 모습, 그리고 무구사가 살아났다라는 점에 있어서 인천에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정엽도 이정엽이지만 최근에 박종우가 부산에서 해주는 그런 역할은 중원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런 공간, 크로스 공격의 약한 모습들은 인천이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측면 공간들은 조금 수비들은 조금 너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우능 쪽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지만 공격과 수비의 공백이 있는 이런 부산보다는 강등버프를 보여주고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무승부도 고려가 되는 경기지만 인천이 최근에 무승부를 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두 팀의 순위를 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조금 무승부가 크게 의미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입장에선 무승부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부산의 단통 패 쪽을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천이 해볼만한 경기, 해볼만 해보이는 그런 경기에서 부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조금 보고 나서 이거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기력과 부산의 이런 박종우의 경고 누적, 그리고 이정엽의 출전 불투명,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인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팅을 했고요.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중에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종픽과 조금 바뀌는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경기력과 이런 흐름, 그리고 제 느낌, 이런 촉들을 포함을 한다면 이렇게 초안픽을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는 광주의 패배 보고 있고요. 2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시미즈의 패배, 3번 경기도 비셀고베의 패배, 4번 경기는 상주의 무승부, 5번은 울산의 승무패로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번은 사포로의 무패, 7번은 FC서울의 승리, 8번은 센다이의 무승부, 9번은 요코FC의 패배, 10번은 가와사키의 승리, 11번은 요코마리의 승무패, 12번은 간바오사카 승, 13번은 강원의 무패, 14번은 부산의 패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변보다는 좀 정배 쪽에 가깝긴 해서 투표율과 그리고 이
이번 주 주중에 있는 경기 끝나고 나서 이런 최근 전적들까지,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전적들까지 포함을 하면 좀 이변으로 바뀔 경기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